당신은 왜 어떤 사람들이 당신이 가장 필요할 때 정확히 당신의 인생에 들어오는지 궁금해한 적이 있나요? 당신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만약 내가 당신에게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말한다면요?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메시지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비추는 살아있는 거울입니다. 모든 만남은 내면을 들여다보고 당신이 진짜 누구인지 발견하라는 초대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왜 그런 인연이 생기는지, 그것이 당신에 대해 무엇을 드러내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 깊고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세요. 당신은 결코 인간관계를 이전처럼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에 누군가가 당신이 가장 필요할 때 정확히 나타났던 순간이 있었나요? 어쩌면 그것은 적절한 말 한마디를 건넨 낯선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과거의 누군가와의 재회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정말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만남이 무작위적이며 인생은 단절된 우연과 놀라움들로 이루어졌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면요. 20세기 심리학의 위대한 사상가 중 한 명인 칼 중은 아무 일도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에게 있어 우리가 마주치는 모든 사람,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의미 있는 순간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융에 따르면 우주는 혼돈 속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내면에서 진동하는 것에 정밀하게 반응합니다. 갑자기 생겨난 우정, 당신의 인생을 바꾼 관계, 심지어 당신을 흔들리게 했던 갈등까지, 이런 모든 만남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연의 환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호를 인식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융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외부 세계는 사실 우리 내면 세계의 반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사고가 아니라 응답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그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불러냈기 때문에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아직 스스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으로 말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러한 관점이 당신의 인간관계, 선택, 심지어 운명을 이해하는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탐구하게 될 것입니다. 공명 법칙은 단순하지만 변화를 가져오는 원리를 기반으로 합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진동합니다. 소리, 생각, 감정, 의도, 모든 것이 특정한 주파수를 내보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자신의 가장 깊은 감정적 영적 상태에서 비롯된 에너지 진동을 끊임없이 방출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장소나 사람이 무겁게 느껴지고 또 어떤 사람은 당신을 즉시 고양시킨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그건 마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공명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내면에서 방출하는 것과 일치하는 상황, 만남, 경험들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말이죠. 당신이 두려움, 불안, 결핍의 진동을 내보낸다면 우주는 그 패턴을 강화하는 만남으로 응답할 것입니다. 당신을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들, 내면의 의심을 반영하는 관계들, 당신의 상처를 확인시켜주는 경험들, 반대로 당신이 수용, 자존감, 명확함을 진동할 때 당신은 그와 같은 주파수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피상적인 긍정적 사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 상태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사이의 진정한 연결입니다. 칼 융은 우리가 내면에서 직면하지 않는 것들이 결국 외부의 운명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관계들이 끝없이 반복되는 사이클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건 불운이 아닙니다. 그건 바로 공명입니다. 당신의 삶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당신이 내면에 간직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진동적 응답입니다. 당신의 진동 주파수가 변하면 만남도 달라집니다. 패턴도 달라지고 당신의 인생 이야기도 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단순히 우연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당신이 살아가는 모든 경험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수년 동안 보지 못했던 사람을, 그 사람을 떠올린 바로 그 순간에 만나게 되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또는 당신을 괴롭히던 질문에 정확히 답해주는 책을, 답을 찾기 위해 마음을 다잡은 그날에 발견하게 되는 상황을, 혹은 전혀 관련 없는 다양한 출처로부터 똑같은 문장, 상징,
주제를 반복해서 듣게 되는 순간들, 마치 우주가 당신에게 뭔가를 말하려는 것처럼 느껴질 때 말이죠. 칼 융은 이러한 사건들을 공시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의미 있는 우연으로 논리적이거나 인과적인 설명이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계획된 것도 아니고 단순한 우연도 아닙니다. 이런 만남 신호 사건들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으며 당신의 내면 세계와 외부 현실 사이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연결을 드러냅니다. 공시성은 단순한 흥미로운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의식의 상징적 표현이며 그 시점에 당신의 삶에서 떠오를 필요가 있는 것의 발현입니다. 그것은 우주의 언어처럼 작용합니다. 주의 깊게 보라, 여기에 당신이 이해해야 할 무언가가 있다고 말하듯이 이러한 경험은 당신의 감정적, 영적 상태와 의미 있는 외부 사건이 하나로 모일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당신이 당신의 본질과 더 깊이 연결될수록 이러한 공시성은 더욱 분명하고 자주 나타나며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영혼의 속삭임과도 같습니다. 깨어나라는 초대, 무언가 더 큰 것이 움직이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우연이 반복되기 시작할 때 그것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이 내면의 여정에서 다음 걸음을 내딛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고 마음속 어딘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면 그 느낌을 외면하지 마세요. 어쩌면 당신은 이제까지 보이지 않던 연결을 보기 시작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패턴을 인식하고 만남을 떠올리며 이제야 의미가 보이기 시작한 당신 삶의 이야기를 되새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인식은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준비되었을 때 신호는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당신 안에 어떤 부분을 울리고 있다면 아직 앞으로 다가올 것들을 상상해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피상적인 자기개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깊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직면합니다. 우리는 변화를 만듭니다. 그래서 만약 이 여정이 당신의 것이기도 하다고 느낀다면 지금 이 채널에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세요. 단순히 또 하나의 콘텐츠를 따라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을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에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제 나는 당신에게 아주 강력한 행동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댓글에 다음 문장을 써보세요. 아무것도 우연은 없다. 나는 깨어나기를 선택한다. 그저 한 문장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선언입니다. 당신이 자신과 그리고 우주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당신이 표면 너머를 보기 위해 준비되었음을, 모든 사람, 모든 만남, 모든 도전이 당신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는지 이해하고자 함을 의미합니다. 이 문장을 씀으로써 당신은 새로운 의식 상태를 정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줍니다. 댓글을 보는 다른 이들 역시 이 부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댓글을 남기세요. 때로는 모든 것이 단 하나의 의도 있는 행동에서 시작되니까요. 우리의 길을 스치는 모든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에게 속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 분노, 존경, 불편함을 일으키는 말, 행동, 태도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모든 만남은 거울입니다. 우리가 혼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우리 정신의 일부분을 비추고 있습니다. 칼 융은 이 현상을 투사라고 불렀으며 그 안에는 핵심 개념이 있습니다.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억누르고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두려움, 충동, 상처, 비밀스러운 욕망, 트라우마.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의식이라는 카펫 아래에 숨겨둡니다. 그리고 이 그림자는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바로 타인입니다. 우리를 가장 자극하고 도전하고 흔들어 놓는 사람들 속에서 말이죠. 우리가 자주 판단하거나 피하려 하는 그 사람들, 그들은 실제로 우리가 아직 통합하지 못한 어떤 것을 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타나는 것은 그림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빛도 투사합니다. 우리를 감동시키고 경이로움을 느끼게 하고 위대해 보이는 사람들, 그들은 우리가 아직 스스로 인정하지 못한 우리 안의 잠재력과 자질을 반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제적인 상사는 당신 안에 있는 지배당할까봐 두려운 부분을 드러낼 수 있고, 깊이 당신을 품어주는 친구는 당신의 돌보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을 수 있으며, 힘든 연인은 당신이 반복적으로 겪으면서도 인식하지 못한 감정적 패턴을 비추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 거울들은 매우 강력한 자기인식의 초대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벌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투사에 대해 더 많은 의식을 가질수록 당신은 진정한 자아, 온전하고 통합된 진짜 자신에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내리는 많은 결정들, 우리가 선택하는 사람들, 우리가 겪는 상황들 대부분은 우리의 의식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깊은 곳, 무의식에서 비롯됩니다. 무의식은 마치 숨겨진 프로그램처럼 모든 선택의 배후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억눌린 기억들,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들, 우리가 무시하도록 배운 두려움들, 그리고 이유도 모른 채 반복되는 패턴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숨겨진 무의식의 내용들이 조용히 우리의 현실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항상 같은 유형의 사람을 끌어당기는 경향이 있다는 걸 느껴본 적 있나요? 당신을 비슷한 방식으로 느끼게 만드는 관계들, 반복되는 상황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의식이 당신에게 뭔가를 드러내고 치유하고 변화시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버려졌다는 감정 속에서 자란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감정적으로 다친 사람들에게 끌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고통받기 원해서가 아니라 그의 심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그 트라우마를 다시 경험하고 이번에는 그것을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의식이 자유를 줍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용기 있게 자비롭게 내면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러한 경험들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할 수 있게 되고 오래된 상처들을 치유하며 피할 수 없다고 믿었던 패턴들을 끊을 수 있습니다. 내면을 치유하는 것은 외부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거나 어떤 사람을 피하려 하거나 세상이 먼저 바뀌길 기다리는 것은 소용없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우리가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것을 비추기 시작할 때 시작됩니다. 당신이 자신의 무의식을 마주하고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인식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전과는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더 의식적인 만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침내 고통을 피하기 위해 배운 모습이 아닌 당신이 진짜 누구인지를 반영하는 삶을 창조하게 됩니다. 우리 삶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하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말로 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영향으로 옵니다. 기쁨, 불편함, 존경, 혹은 고통을 유발하면서 각 만남은 변화를 향한 초대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강렬할수록 그만큼 중요한 교훈을 품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승이란 지혜롭고 평화롭고 영감을 주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가장 강력한 스승들은 종종 도전이라는 모습으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갈등, 거절, 좌절로 위장되어 다가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평생 피하고 싶었던 우리 자신 일부를 마주보도록 강요합니다. 예를 들어 안나라는 한 여성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안나는 상냥하고 모두를 기쁘게 하려 하며 평화를 유지하고 모두에게 사랑받고자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차갑고 비판적이며 감정적으로 다친 남성과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녀가 따뜻함으로 그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녀는 점점 작아지고 거절당하고 존재감이 사라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녀는 고통을 겪고 눈물을 흘리고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고통이 안나 안에서 무언가를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를 보지 않는 사람에게 집착하고 있을까? 내가 증명하려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 그녀는 이 내면의 깊은 탐구 속에서 하나의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녀는 사랑을 받기 위해 완벽해야 한다고 배워왔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무의식적으로 그 패턴을 어른이 된 삶에서도 반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남자는 그의 냉담함과 무시 속에서 안나의 가장 오래된 상처를 비춰주는 거울이었습니다. 그는 악당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메시지를 전하는 자였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외적인 인정에 매달리고 있었는지 절대 바라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이미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안나는 비로소 자유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스승이 우리 곁에 머무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은 단지 우리 안의 빛을 밝혀주기 위해 왔다가 떠납니다. 그리고 그건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었는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번 누군가가 당신 안에 강렬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때 그것이 좋든 나쁘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사람이 내 대해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그 답에 놀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모든 만남은 변장한 선생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사람들을 그런 방식으로 보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상처는 배움이 되고 갈등은 기회가 되며 삶은 더 이상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의식의 여정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자각하지 못한 채 걷고 있는 조용한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길입니다. 칼 융은 이 과정을 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우리 존재의 모든 측면을 빛과 그림자, 이성과 감정, 과거와 현재 하나로 통합해 나가는 깊고 지속적인 움직임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온전해지고 진정해지고 진짜가 됩니다. 개성화는 이상화된 완벽하고 깨달은 자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당신이 외면하고 부정하고 잊으려 했던 것들조차도 포함해서 말이죠. 그리고 이 과정이 가장 강력하게 일어나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바로 관계 속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 서 있을 때만큼 우리의 취약함, 두려움, 욕망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은 없습니다. 관계는 당신이 자신도 몰랐던 면들을 끌어올립니다. 당신 안에 숨어있던 분노, 가려졌던 결핍, 통제 욕구, 버림받을까 하는 두려움,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 그리고 동시에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용서할 수 있는 용기, 온전히 자신을 맡길 수 있는 힘 또한 드러납니다. 모든 만남은 잃어버린 조각 하나를 통합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당신을 도전하게 하는 연인은 당신의 용기를 깨울 수 있습니다. 당신을 영감 주는 친구는 당신 안에 잠자고 있는 가능성을 비춰줄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이별은 당신이 당신의 본질을 다시 찾기 위한 마지막 한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각 관계 뒤에 숨겨진 목적을 이해하게 될수록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새롭게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동으로 살아가지 않게 됩니다. 패턴을 반복하지 않게 됩니다. 더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더 진실되게 자신을 표현하며 더 온전한 존재로서 사랑하게 됩니다. 개성화란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스쳐가는 모든 사람은 그 길 위의 다리일 수도 있고 열쇠일 수도 있으며 거울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사소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만남도 헛되지 않습니다. 모든 연결은 비록 비틀어지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당신을 당신 자신에게 더 가까이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 진실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더 의미 있게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이, 심지어 아픈 것들조차도 당신의 온전함을 위한 것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고립된 개인들이 개인적인 경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훨씬 더 큰 무언가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의 파편들도 함께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칼 융은 이것을 집단 무의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상징, 원형, 조상들의 기억들이 살아있는 일종의 공유된 정신적 장창입니다. 이 장은 우리를 말없이도, 심지어 함께 지내지 않아도 서로 연결시켜줍니다. 이 집단 무의식은 마치 거대한 보이지 않는 바다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는 그 안에 존재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이 무의식은 우리의 생각, 행동, 두려움, 그리고 우리가 끌어들이는 만남들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늘 알지 못하는 사이에 특정 집단, 문화, 가족의 혈통, 사회적 구조와 공명하고 있으며 이것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때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익숙함이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치 그 사람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지고 어떤 친숙한 것을 지닌 것처럼 보이는 이유, 혹은 그 반대로 설명할 수 없는 강한 거부감을 느끼는 이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감정의 움직임들은 단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집단적인 공명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겪는 만남들은 단지 우리의 개인적 성장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집단 전체에도 울림을 남깁니다. 당신이 자신을 치유할 때 하나의 고리를 끊는 것입니다. 당신이 용서할 때 다른 이들이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을 여는 것입니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행동하기로 선택할 때 당신은 조용히 주변의 에너지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관계, 배우는 모든 교훈, 변형시키는 모든 고통은 전체 의식의 진화를 위해 기여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여정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만남 하나하나는 더 큰 움직임의 일부이며 개인과 집단이 얽혀있는 우주의 춤에 속해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의 모든 발걸음이 세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당신의 길을 스쳐간 모든 사람이 당신 너머의 깨달음을 위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당신의 삶에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다른 사람을 바꾸려는 시도로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출발점은 언제나 외부가 아닌 내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외부에서 보는 세상은 실제로는 우리 내면의 진동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감정 상태, 신념, 해결되지 않은 내적 갈등, 그리고 우리가 지닌 가장 깊은 가능성들까지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관계를 포함한 모든 것은 우리가 내보내는 주파수에 직접적으로 반응합니다. 이 진동은 단순히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말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에서 비롯됩니다. 감정, 잊혀진 기억, 자신에 대한 판단들, 이 모든 것이 진동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무언가를 끌어당깁니다. 그렇기에 인생의 경험을 변화시키기 위한 여정은 내면을 향한 정직한 시선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반복하고 있는 패턴을 인식하는 것, 당신이 계속 맡고 있는 역할들을 알아차리는 것, 아직도 당신의 선택을 이끄는 상처들을 마주하는 것, 이 과정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해 자신이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자기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판단 없이, 그 다음은 자기 수용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자신과 싸우지 않고 이전에 거부했던 면들조차도 모두 껴안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는 것은 진동의 변화입니다. 당신이 고통에서 반응하는 대신 의식에서 행동하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이러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날 때 외부의 현실이 마치 마법처럼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삶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계속 반복되던 상황이 사라집니다. 전에 보이지 않던 기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의 진동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동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진실 중 하나입니다. 당신이 내면을 치유할 때 당신의 외부 현실은 재구성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명입니다. 움직이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새로운 현실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에 의해 창조되는, 더 이상 당신이 지녔던 상처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 삶, 이 여정이 분명히 말해주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우리의 길을 스치는 모든 사람은 어떤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안에 빛을 일깨우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외면했던 그림자를 직면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더해지기 위해 오고, 어떤 사람은 고통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 옵니다. 하지만 모든 이가 예외 없이 우리 의식의 구성에 참여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삶은 더 이상 우연한 만남의 연속으로 보이지 않게 됩니다. 삶은 더 깊은 지성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공시성이 눈에 보이게 되고 반복되는 패턴들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이 결국 한 방향으로 당신을 이끌고 있었다는 사실을, 당신이 진짜 누구인지를 다시 만나는 그 방향으로. 그래서 마무리하며 나는 당신에게 하나의 단순하지만 강력한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마지막으로 들어온 사람은 누구였나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당신에게 비춰준 것은 무엇이었나요? 아마 이 질문은 최근의 기억을 떠올리게 할 것입니다. 혹은 아직 인식하지 못했던 교훈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이 만남을 이런 의식으로 보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의 삶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게 됩니다. 만약 이 영상이 당신이 관계를 바라보는 시선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당신이 아끼는 누군가와 꼭 공유해 주세요. 때로는 단 하나의 성찰이 수년간 잠겨있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이 당신에게도 의미 있다고 느낀다면 채널의 멤버가 되어보세요. 이곳에서는 당신의 내면 여정을 더 깊이 탐구할 수 있는 독점 콘텐츠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여정은 진심으로 존중받아야 하고 당신은 스스로를 온전히 알아갈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